오늘은 한화 이글스 역대 외국인 투수 탑10 역사적으로 봤을 때 뭐 여러가지 줄세우기를 할 수가 있죠. 뭐 단기적인 임팩트를 볼 수도 있고 누적 기록들을 볼 수도 있는데 그냥 담백하게 스태티즈 기준으로 WAR 누적 순위 탑10으로 한번 나열을 해봤습니다. 10위는 브래드 토마스예요. 이 선수를 이제 기억을 하시는 분들은 진짜 야구 좀 보신 지 꽤 되신 분들이죠. 누적 WAR은 3.62 좌완 투수였고요. 08, 09 두 시즌을 뛰었어요. 당시 이제 한화 이글스는 최악의 암흑기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던 시기였어요. 08년도에 분명히 우리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었는데 베이징 올림픽이 끝나고 후반기 들어서 그야말로 곤두박질을 치면서 5등으로 시즌이 끝났고요. 2009년부터는 우리의 중흥기를 이끌었던 투수들이 줄줄이 은퇴를 하면서 이제 곤두박질 치기를 시작했죠. 그때 뛴 투수입니다. 마무리 투수로 뛰었어요. 근데 사실은 팀이 많이 이기지를 못하다 보니까 마무리 투수가 나오지를 못합니다. 뭐 큰 의미가 없었던 투수였기도 하고 솔직히 본인도 그렇게 잘하지 못했습니다. 3.62가 ERA이면 모르겠는데 두 시즌 동안 쌓아올린 WAR 수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좋은 투수들을 마무리 투수로 쓰자, 선발이 아니라 마무리로 넣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참 의미가 없다는 게, 팀이 선발이 안 좋으면 이기지를 못하니까 사실상 마무리 투수가 활약할 기회조차 박탈이 되는 거죠. 9위입니다. 레닌 피코타. 두 시즌 동안 쌓아올린 WAR은 3.75고요. 우투수였습니다. 02년부터 03년도 굉장히 오래된 투수죠. 원래 이제 재밌는 게 캄포스라는 투수를 영입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 선수가 미러키로 가버립니다. 이중계약 파문이 있었고 이때만 해도 KBO에 대한 외국인들의 인식이 그야말로 쓰레기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KBO 리그 그냥 변방에 있는 리그인데 뭐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이고 가면 그냥 시간 때우면 오면 돼. 뭐 이 정도로 과장을 좀 보태면 인식이 됐었던, 물론 그 중에 어떤 선수들은 상당히 워크의식이 좋았고 KBO 리그에 대한 존중이 있었던 선수들도 많았지만 대부분 지금에 비해서는 이 리그에 대한 인식이 좋지 못했던 때였어요. 아무튼 이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죠. 레닌 피코타. 이 선수는 뭐 리그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았던 선수는 아니고 캄포스라는 선수가 안 좋았다라는 이야기고요. 불안한 제구를 바탕으로 한다는 표현이 조금 웃기지만 제구가 아무튼 좋지 못했습니다. 선발에서 탈락을 하고 불펜으로 뛰었는데 역시나 예전에는 외국인 투수들을 비싸게 사와서 불펜으로 쓰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게 얼마나 비효율적인 것인지도 잘 몰랐고 우리 팀도 몰랐고 그냥 야구계 전체가 지금에 비해서는 잘 모르던 시기였다 정도로 볼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얘기하다 보니까 레닌 피코타에 대한 이야기는 딱히 할 얘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8위는 이 선수가 8위입니다. 에스밀 로저스 3.88 우완투수였고 단기 임팩트는 정말 최고였다. 이번 시즌 폰세가 있었지만 폰세의 활약이 이어질 때마다 이 에스밀 로저스가 소환될 정도로 이 선수의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2015년도 쉐인 뉴먼의 대체로 리그에 데뷔를 했었고요. 첫 등판에서 그냥 완투승 때려버렸어요. LG 트윈스를 상대로. 그리고 그 다음 경기 KT와의 경기에서는 완봉승이었습니다. 당시 KT 위즈가 8월 타격이 팀 타율 막 1위를 찍고 이랬던 팀인데 그 타선을 상대로 완봉승을 거뒀어요. 김성근 감독님이 막 그때 이 선수 선동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뭐 이런 멘트도 하셨을 정도고요. 10경기를 던졌는데 75.2이닝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경기당 7.5이닝을 던졌습니다. 8회 투아웃까지는 무조건 잡고 내려왔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됐죠. 4번의 완투, 3번의 완봉인데 뭐 투구 타자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ERA 2.75 다 좋습니다만 이닝 소화가 너무 많았고 투구수도 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탈이 날 수밖에 없었고 많은 경기를 소화해내진 못했죠. 토마스가 104경기, 피코타가 83경기 던졌는데 로저스는 16경기 던지고 8위에 올랐습니다. 7위는 닉 킹엄입니다. 4.50이고요. 우완투수입니다. 영입 전에 인저리 프론을 영입한 것에 대해서 말이 굉장히 많았죠. 솔직히 이 선수는 잘 던지는 투수는 맞아요. 근데 잘 던지는 투수인 것도 맞습니다. 우리가 폰세를 영입했을 때 인저리 프론을 왜 영입하냐고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폰세는 인저리 프론임을 감안하고도 영입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엄청난 스토프를 가지고 있는 투수였다면 닉 킹엄은 굿피처인 건 맞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21시즌 25경기에서 144이닝, ERA는 3.19, 준수한 활약을 했고요. 2022시즌에도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즌에 기어코 유리몸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시즌 첫 등판인데 잘 던졌어요. 저는 이 경기가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6이닝 동안 1실점, 두산전에서 호투를 했습니다. 근데 팀이 1대0으로 졌어요.
그때 이미 한화이글스의 팀 타격이 어마어마하게 좋지 못했던 때였죠. 잘 하다가 4월 22일에 부상으로 말소가 됩니다. 그리고 6월까지 질질 끌다가 결국은 방출이 됩니다. 이때 정민철 단장님 욕 굉장히 많이 드셨죠. 왜냐면 2달째 외국인 투수가 없는데 왜 이렇게 여유롭냐 뭐 이런 이야기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무튼 그 중심에 7위였던 니킹엄이 있었다. 6위는 체드벨입니다. 부터 2020년까지 던졌습니다. 2019년도에 10승 투수였어요. 이 선수가 좋았던 건 8월 이후에 2019년 말이죠. 7경기 ERA 1.51. 그러니까 시즌 내내 그렇게 좋지 못했었는데 뭐 이렇다 할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었는데 8월 이후 7경기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투수들이 사실은 재계약하기가 딱 좋거든요. 뭔가 리그에 적응을 해나가기 시작하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2020 시즌 부상이 조금 중간중간 섞여 있기도 했고 시즌 출발도 좋지 않았고 아무래도 2019년에 많은 이닝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전 시즌에 너무 많은 이닝을 소화하면 그 다음 시즌에 좀 탈이 나기 십상인 것 같아요. 막판에 몸이 좀 안 좋기도 하고 2021 시즌을 재계약하기에는 뭔가 애매한 투수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5위입니다. 펠릭스 페냐. WAR 5.18이라는 수치를 기록을 했고요. 2022 시즌 카펜터, 킹엄 얘네들이 아파서 골골 떼던 때 왔어요. 뒤늦게 여름에 왔습니다. 근데 나쁘지 않았어요. 13경기를 던졌는데 9이닝당 탈삼진 개수가 9.58개였거든요. 그래서 ERA가 3.72 뭐 아주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23시즌 재계약에 성공을 했습니다. 워낙 삼진을 잘 잡았던 투수기 때문에 말이죠. 그리고 이제 2022 시즌에 불의의 부상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참작을 했을 때 23시즌 충분히 같이 갈 수 있다라는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문제는 22시즌 올 때 이미 32세였다라는 거죠. 점점 9위가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23 시즌 9위가 떨어지기는 했지만 굉장히 좋았어요. 기억해보면 굉장히 고마운 투수입니다. 문동주 선수랑 굉장히 친하기도 했고 당시에 상당히 어렸던 문동주 선수를 굉장히 잘 챙겨주기도 했었죠. 32경기에서 11승 기록했고 ERA는 3.60이었습니다. 떨어지는 체인지업은 정말 명품이어서 나이는 있었지만 어깨가 조금씩 망가져가기는 했지만 이 선수가 보여주는 마운드에서의 운영 능력이 정말 좋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2024 시즌 들어서는 그야말로 구속이 심각하게 저하가 됩니다. 140km 초반까지 떨어진 9위로는 결국은 버텨낼 수가 없었고요. 중간에 결국 이별을 하게 됐죠. 하지만 페냐 선수는 좋은 기억이 많다. 그리고 굉장히 가까운 과거이기도 하고요. 4위는 바티스타입니다. 5.77이라는 WAR을 3시즌에 걸쳐서 수확을 했었죠. 불펜, 선발 섞어가면서 뛰었습니다. 우리가 류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간 2013년부터는 선진야구가 어떻게 분업화되어서 돌아가는지를 볼 때였었거든요. 근데도 한국 프로야구는 참 외국인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쓴다. 볼펜도 썼다가 선발도 썼다가 이게 불과 10몇 년 전인데도 저랬다는 게 참 재밌기도 하고 저랬으니까 팀이 참 맨날 꼴등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뭐 저랬으니까 사실 팀이 오랫동안 3년간 165.1이닝을 기록을 해줬고요. 14승에 세이브도 18개, 홀드도 4개, 이 자리 저 자리 다 땜빵을 채웠던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공이 굉장히 빠른 선수로 기억을 했는데 스태티지를 찾아보니 평균 패스트볼 구속이 146.4km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0여 년이 지나던 그 기간 동안 KBO 리그에 오는 외국인 투수들의 평균 구속이라든지 퀄리티가 정말 높아졌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 국내 투수들의 패스트볼 구속이 정말 많은 발전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위입니다. 서폴드입니다. WAR 5.80을 수확을 했고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굉장히 국밥 같은 투수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59경기 전부 선발로 나왔고요. 2시즌 연속 10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2시즌 동안 무려 357.1이닝을 소화를 했어요. 이 선수는 스로어라기보다는 피처예요. 공을 던질 수 있는 마운드에서 타자를 상대할 줄 아는 투수였죠. 2시즌 ERA는 4.15, WHIP는 1.37, 우한에 144.7km를 던지는 투수였고 삼진율도 9이닝당 6개가 조금 넘었으니까
그야말로 뭐 흑마술사라고 표현을 하죠. 타자를 압도하는 투수는 아니었는데 마운드에서의 운영 능력이 굉장히 좋았어요. 자기 자리를 지켜주는 선수였고 좋은 기억이 많죠. 아시안 쿼터가 도입이 되면서 내심 한국에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는데 나이가 이미 35세로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2위입니다. 코디 폰세예요. 8.38. 그런데 이 8.38이 한 시즌 오롯이 딱 채우고 8.38입니다. 2위예요. 참 한화이글스의 10위부터 3위까지의 선수들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외국인 선수를 못 뽑을 수가 있지? 혹은 외국인 투수 운이 안 따라줄 수 있지 했는데 이게 참 평균에 수렴을 하다 보니까 한 시즌 만에 이 빚을 다 받아냈습니다.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한 시즌 씹어먹고 미국을 갔어요. 29경기 17승이었고요. ERA는 1.89, WHIP는 0.94, 포심 평균 패스트볼 구속이 153.6km입니다. 그냥 역사상 한 시즌 구간 KBO 리그 최고의 투수예요. 9이닝상 탈삼진 개수가 12.55개입니다. 그러니까 뭐 바티스타가 공이 빨랐던 것으로 기억하지만 폰세보다 한 7km가 느렸고요. 에스밀 로저스가 대단했던 것 같지만 폰세보다 못했습니다. 아, 폰세 이거 어디 가는 거야 도대체? 자, 폰세가 2위야? 그럼 도대체 1위는 누구야? 1위는 라이언 와이스입니다. 8.52라는 WAR 수치를 2시즌에 걸쳐서 기록을 했습니다. 2024 시즌 중간에 와이스가 한화에 온 것은 한화이글스에게도 축복이었고요. 와이스 본인에게는 더욱더 축복이었죠. 결국 미국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46경기 21승, ERA는 3.16이고요. WHIP는 1.07, 9이닝당 탈삼진은 폰세 못지 않습니다. 10.15개. 그 스위퍼는 진짜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야말로 비행 접시 날아가는 것 같은 궤적의 그 스위퍼, 우타자는 진짜 건들 수가 없습니다. 헤일리도 그렇고 라이언도 그렇고 너무 사랑스러운 커플이죠. 와이스 부부 어딜 가든지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그 조금 뭐 미국에서 조금 거시기하면 한 내후년쯤에 와도 우리는 두 팔 벌려 환영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한화이글스의 역대 외국인 투수 WAR 탑10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댓글로 이 선수가 기억에 남는다 많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